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도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어린 축에 속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싱글이고요. 초등학교 교사로 3년째 재직 중인 28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가정 환경도 평범해 보이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올해 초 저는 결혼하기로 했던 2년 교제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결혼 준비하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니 파혼이 맞겠네요. 양가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결혼을 엎었으니까요. 전 남자친구는 동료 소개로 만났고 직업은 공기업 쪽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어른들 보시기에 직장 든든했고 나이도 3살 차이로 딱 좋다고 할 정도였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와 2년 사귀는 동안 서로 집을 자주 찾아가서 인사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명절 같은 때 간소한 선물 정도 보내는 정도로만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구체적으로 결혼 말이 나오고 나서야 각자 집안 사정도 오픈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께도 미리 인사 가기로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동안 서로 모은 돈이 얼마인지, 집은 어디에 얻을 것이며 양가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의견 조율하는 기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부모님 마음에 꼭 드는 바람에 여러 번 놀러 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작부터 우리 가족에 대해 말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가 당황할까봐 사귈 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던 건데요. 사실 우리 아빠가 후천적인 장애가 있으세요. 아빠 나이 40대 후반,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사에서 직원분들과 출장을 가는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까지 여러 번 넘기면서 살아나셨지만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못 쓰십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니 당연히 연애할 때부터 말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사실 우리 아빠가 장애가 있으셔. 나중에 우리 부모님 만나면 반드시 알게 될 거고 사귀는 사이니까 가족에 대한 건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장애?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 건지 물어봐도 될까? 다리를 못 쓰셔. 나 중학교 다닐 때 사고를 크게 당하셨거든. 그때 한 1년 정도를 재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지. 근데 지금은 다리만 못 쓰시지 일상생활을 혼자 다 하셔. 운전도 하시는걸?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아빠 만나서 당황하지 마. 아빠가 몸이 불편하시긴 하지만 자식들 도움 없이도 혼자 다 하시는 분이라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오빠는 상관없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 가족이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오빠나 오빠 부모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 그래.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수연이 네 아버지 참 대단하시네.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직장생활 퇴직할 때까지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시니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존경할 만한 분일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미리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남자친구는 저를 응원해줬고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실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사람 있다는 거 흉은 아니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게 싫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남자친구는 아빠 몸 불편하신 거랑 둘이 결혼하는 건 아무 상관없다며 만난 적 없는 우리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우리 아빠도 참 대단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 큰 사고를 당하시고도 가족들 앞에서 낙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아빠는 휠체어 생활을 하시지만 일상생활은 거의 혼자 스스로 다 하세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정말 많이 애쓰신 시간이 있으셨죠.
엄마는 아빠 사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가정주부로 생활하시다가 아빠가 재활하시는 동안 생계를 위해 일도 다니시고 아빠도 돌보시고 또 저와 동생 한참 돈 들어갈 때 학원비까지 감당하시느라 참 힘드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 다행이었던 건 아빠 회사의 배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내근직으로 바꿔 아빠는 정년 1년 앞두고 명예퇴직할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점은 부모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역시 자기 가정 환경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게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부잣집 도련님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알고 보니 저보다 더 힘들다면 힘든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도 미리 말해둘 게 있어. 사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쭉 동생이랑 엄마와 같이 살았어. 우리 엄마도 나랑 동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 나 공부시키고 군대 보내놓고 또 동생 공부시키고 돈을 모으셨어. 그러다 우리들 취직하고 이제야 자리 잡게 된 거야. 우리 엄마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강하긴 한데 아마 며느리감 데려오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오빠도 어릴 때 많이 힘들었겠네? 그럼 어머니가 지금도 일하시는 거야? 그렇지. 우리 어머니 미용일 하시잖아. 동네에서 오래 하셔서 그런지 그만두고 쉴 생각은 안 하시더라. 다행히 장사가 잘 돼서 엄마는 우리 도움 없이 노후 다 해놓으셨대. 우리는 장가만 가면 된다고 그러셔. 그래? 오빠 어머니도 고생이 참 많으셨겠다. 혹시 우리 엄마 홀어머니라고 부담스럽다 할까봐 나도 솔직히 말하는 거야. 근데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진짜 독립적인 분이시거든. 얼른 아들들 장가 보내고 편하게 살고 싶으시다는 분이야. 말로만 듣던 홀 시어머니 아들이 내 남자친구였지만 반듯하게 자란 거 보면 분명 예비 시어머니도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상상했던 어머니 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에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용실을 하셔서 그런지 화려한 머리색은 물론 정수리까지 틀어올린 머리에 예사롭지 않은 패션,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어감이 센 말투를 구사하는 거 보고 남자친구 친모가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본 자리임에도 저를 대하는 게 스스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처음 저를 보는 자리에서 손수 음식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봤었는데 상 위에는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잡채, 생선구이, 불고기 등등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애쓰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죠. 저는 친정엄마가 미리 마련해 주신 꽃바구니랑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며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예비 시어머니도 저를 살짝 조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이런저런 걸 많이 물으셨고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엄마가 아들 장가 가기만 바라는 독립적인 분이라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느낀 건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일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약간 집착으로 보였는데요. 그걸 남자친구는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하면서 말로는 저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 이름이 수연이라 그랬나? 아들이 너 좋아하는 음식 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솜씨 내봤는데 맛은 장담 못해? 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지. 그거 감안하고 먹어주면 좋겠네. 아우,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면서 제 앞에는
콩나물, 시금치나물, 물김치만 자꾸 놨고 마시는 반찬들은 전부 아들들 앞에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아마 어머니 본인도 모르게 평소 아들 챙기듯 무의식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아했던 건 남자친구가 직접 남자친구 숟가락 위에 생선가시를 발라 올려주시고 계속 밥시중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는 우리 아들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데 결혼하면 그 사랑이 이제 너한테 다 가겠지? 그거 생각하니 좀 서운하구나. 아들,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80%는 마누라 주고 나머지 20%는 엄마한테 남겨놔야 한다. 혹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어머니 말을 반은 농담으로 알아듣고 아이고 우리 엄마 더 이상한 걱정한다. 결혼해도 엄마는 엄마죠. 내가 엄마한테 왜 20%만 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혹시 나 장가 보내는 거 서운하세요? 서운하긴. 어쨌든 나는 좋다. 나는 며느리 로망 있는 거 알지? 알아서 잘할 거라 믿는다. 이러시면서 저를 슬쩍 보시는데 뭐랄까요? 저한테 은근히 잘하라는 압박을 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밥 다 먹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는 계속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보고 좀 뜨악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보통 다 큰아들 손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흔한 건가요? 그것도 놀랐는데 더 기겁했던 건 제 앞에서 다 큰아들의 엉덩이를 팡팡 때리시는 겁니다. 뭐 저런 일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아들 내 자식인데 저 정도도 못 챙겨주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딱히 대놓고 불쾌감을 준 일은 없어서 뭐라 말도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 장면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어쩌면 남자친구 말과는 조금 다른 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게다가 마음에 걸렸던 건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 대해 물어보실 때 우리 아빠가 몸이 불편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아빠 직업도 물어보시고 엄마는 전업주부신지 일을 하시는 건지 물어보셨지만 아빠가 몸 불편하신 거에 대해 한마디쯤 하실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마음에 걸렸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리 당부해놨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한테 우리 아빠 몸 불편하신 거 미리 말씀 안 드렸어? 나중에 양가 부모님이 인사하시면 혹시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 미리 잘 말씀드렸으면 좋겠어. 나는 어머니가 아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아, 미안.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네. 그건 내가 기회 봐서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상견례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얼마 후였나? 어머니가 처음 인사 갔던 날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시기에 가르쳐 드렸는데요. 예비 시모는 그날 이후 자주 이런저런 문자를 보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오는 문자의 내용이 그리 유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연애하는 동안 참견 안 하고 어찌 참았나 싶을 정도로 간섭하는 문자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결혼 비용은 얼마나 모아놓은 건지, 결혼식은 어디서 하고 싶은 건지, 결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한 날이면 어디에 있냐며 사진을 보내라는 둥, 뭘 먹으러 갔냐는 둥, 아주 피곤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면 어쩔 때는 전화까지 하셔서 이러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수연아, 너는 왜 전화를 자주 안 하니? 싹싹하게 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쁨도 미움도 다 너한테서 나오는 거야.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엄마처럼 대했다. 나는 딸이 없어서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은데 왜 그리 먼저 거리를 두는 거니?
제가 애써 웃으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직 저는 어머니가 많이 어렵네요. 딸이 안 하면 어머니가 자주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답했더니 말이나 못하면 아무튼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 건 다 너 하기 달린 거라는 것만 알아둬라. 이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좋아서 결혼하는 건데 왜 굳이 시어머니 사랑까지 받으려 제가 애써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에는 다들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거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모 때문에 불편한 감정을 여러 번 느끼게 되면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남자친구가 예비 시모 생신 때 식사나 간단히 하자면서 저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절할까 했지만 그때는 이미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태라 안 가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물까지 준비해 약속 장소에 갔는데요. 그날 살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전해듣지 못했는데 그 자리에 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아빠 또래로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뭔가 젠틀하고 점잖은 분위기의 남자셨는데요. 수연아 인사해. 놀랐을 것 같은데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 실은 나중에 자리 마련하자고 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어머니가 이 기회에 자연스레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말이야. 이분은 우리 어머니랑 만나는 분이셔.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말했고 저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비 시모가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새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당장 재혼할 사이는 아니다만 나중에 네가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야.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다. 이분은 10년 전에 사별하셨고 나 만난 지는 한 3년 정도 돼가는 것 같구나. 그러자 어머니와 만나신다는 그분도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나도 오늘 미리 말을 못 듣고 나오느라 차림이 마땅치는 않네요. 첫 만남인데 일이 된 거 이해해줘요. 아가씨 인상이 참 좋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기도 하고. 나도 이 사람 만나면서 아들들하고 아직 친해지는 중이니까 우리 같이 친해지면 되겠네요. 네, 오늘 저도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어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김수연? 이거 신기한데 내 친한 친구 딸내미랑 이름이 같구만. 어쩐지 아가씨가 참 좋은 며느리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만나서 반가워요. 그분은 제가 친구 딸이랑 이름이 같다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잠시 나눈 대화였지만 그분 인상은 꽤나 좋았습니다. 인품도 좋으신 분 같았어요. 왜 그런 분이 굳이 예비 시어머니 같은 분을 만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머니 생신이었으니 그날 주인공은 어머니였고 그날은 어쩐 일인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만난다는 그 남자분을 의식해서인지 말도 순화해서 하시더라고요. 원래 말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든지 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네요.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 전달 후 다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요. 어머니는 굳이 본인이 안 이쁘게 나온다면서 여러 번 다시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실물이랑 똑같은데. 제 핸드폰 카메라가 이상하다는 말까지 하시면서요. 어쨌든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그분이 큰 건설회사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도 부자고 자식들은 이미 장성에 해외로 나가 사는지라 자식들 눈치 볼 필요도 없다고 했고요. 어머니가 그분과 꼭 살림을 합치고 싶어서 공을 많이 들이신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 표정은 어쩐지 좀 씁쓸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물론 오래 자식들 뒷바라지한 엄마가 사랑 찾아가신다면 좋은 일인 건 맞죠. 하지만 아들들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굳이 만나는 사람을 아버지 자리에 밀어넣으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싫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어머니 만나고 와서 부모님께 빅뉴스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굳이 비밀로 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날 찍은 사진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상견례 전이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 얼굴을 궁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본 아버지가 하시면서 다시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아빠 왜요? 우리 어머니 너무 젊어 보여서 놀라셨어요? 그러자 아빠가 웃으시면서 다시 사진을 보시더니 그러게 너희 시어머니 되실 분 참 젊어 보이는구나.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재혼하실 분이라고? 그렇대요. 아들 장가 다 보내고 하실 생각인가 봐요. 아마 혼조석에도 앉으시려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에이, 재혼도 안 한 사람이 혼주석에 앉히기는. 이혼했다지만 최서방 아버지 살아계시는 거잖아. 아들 결혼할 때는 오시려고 하겠지. 결혼한다는 말은 했나 봐요. 근데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아직 확답을 안 주셨다는데요. 그래. 그건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다. 근데 오늘 보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시어머니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신 것 같아. 저는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분이 인상이 좋아서 그런 말을 하시나 보다 했죠. 아빠도 그 말 외에는 별 말씀을 더 안 하셨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양가에 정식으로 인사도 드렸고 상견례 전 신혼집에 대한 상의도 끝낸 상황이었고요. 저도 20평대 집을 사놓은 게 있었고 남자친구도 집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가까운 제 소유 아파트에 살림을 차리기로 결정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엄마 아빠가 깔끔하게 보였으면 해서 옷도 한 벌씩 장만해드리고 엄마는 제가 직접 머리랑 화장도 예쁘게 해드렸습니다. 여동생도 예쁘게 꾸며줬고요. 온 가족이 제 예비 남편과 시모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떨렸던 상견례 날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걸요. 아빠 대신 제가 운전해서 약속 장소에 도착해 아빠 휠체어를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때문에 협소하지 않은 장소로 미리 예약해둔 장소였고 음식도 괜찮은 곳이었는데요. 우리 가족이 예비 남편 가족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5분쯤 기다리니 예비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바로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했습니다. 저랑 엄마 그리고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어머니와 예비 남편 가족이 룸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엄마와 동생 그리고 저는 들어오는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있으셨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차례로 인사를 하다가 휠체어에 앉은 아빠를 보시고는 살짝 표정이 일그러지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을지 몰라도 저는 그 찰나의 순간 예비 시모 얼굴에 스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건 미리 얘기해놨다 들었는데 왜 저런 표정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다들 자리에 앉으셨길래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사이 우리 아빠가 먼저 인사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몸이 이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최서방은 우리가 몇 번 얼굴 봤지만 참 잘 키우셨길래 어떤 분인지 꼭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의뢰하듯 상대방 자식 칭찬으로 말문을 여셨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예비 시모는 아빠의 인사치레를 못 듣고 못마땅한 표정이셨습니다. 예, 제가 아들 잘 키웠단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보니 바깥사돈 몸 상태가요.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것보다 더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제가 듣기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서 목발 정도는 짚고 다니실 줄 알았는데 휠체어라니요? 제가 조금 놀랐네요. 예비 시모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할 말을 잃었는데 남자친구도 당황해서는 어머니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시는 건데요? 그만하세요. 나지막이 자기 엄마를 말렸고 아빠는 당황하셨지만 자리를 망치기 싫으셨던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보면 다들 제가 많이 안 좋은 줄 알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안 써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서방 말대로 다리만 불편하다 뿐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혼자 다 하고 삽니다. 저는 화제를 빨리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지만 예비시모는 입을 멈추지 않았고 하필 실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야 본인 생각이시겠죠. 몸이 그 지경인데 가족들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입장할 때가 걱정이네요. 휠체어 타고 같이 입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럼 쭉 손님들이 다 알게 될 텐데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신 건가요? 저희가 창피해서 그럽니다. 엄마와 아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는 예비 시모 말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빠가 몸 불편한 게 왜 어머니가 창피한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들어서 알고 계셨으면서 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 멀쩡한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거다. 너희 아빠 몸 안 좋으신 거 나중에 자식들한테 기댈 수도 있는 거야. 네 엄마가 힘 빠지면 니들이 모른 척 할 거니? 나는 보행기에 의지해서 걸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뭐 완전 장애인 아니냐?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이거 정말 실례인 거 모르세요? 아이, 난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네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지금은 몰라. 나중에 결혼하면 네가 저 집 머슴처럼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거 정말 모르겠니? 네 말 듣고 내가 일단 상견례 나가겠다고 한 건 내 눈으로 보고 나서 네 혼사 결정하라고 한 거였어. 근데 오늘 보니 도저히 이 결혼은 못 시키겠다. 엄마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셨습니다. 저 역시 몰아대꾸도 못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고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 반응을 보고는 마치 기선제압이라도 하듯 주둥아리를 계속 함부로 놀리셨습니다. 사돈, 내 말이 틀립니까? 입장 바꿔서 그 댁딸이 시집갈 집 시부모가 사돈처럼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런 집에 사돈은 딸내미 시집 보내실 수 있겠어요? 원, 남의 멀쩡한 아들을 양심도 없이 데려가려고 하는지 오늘 사돈 꼬락서니 보니 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리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때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뜯어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사과를 받아도 용서 안 되는 말을 다 뱉어버린 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입을 여섰습니다. 사돈, 아니 아주머니. 그럼 애들 결혼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거지요?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애들이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인데요. 결혼이 어디 둘만 좋다고 되는 건가요? 나는 오늘 결혼시키겠다 마음 먹고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돈댁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려고 온 거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온처가 많았는지 알면 더는 저한테 그 댁단이 맺어주려고 못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저도 큰일 날 뻔했다 싶네요.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우리 딸 시집 보냈으면 어쩔 뻔했는지
우리 딸 인생 꼬일 뻔한 거 막았으니 우리로서는 더 잘된 일이다 싶군요. 아, 누가 할 소리를 하시나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하죠. 그대 딸내미 시집 보내시려면 바깥 사돈은 아마 죽은 듯이 없는 척 사셔야 할 겁니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인내심이 바닥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챙기시면서 그럼 이 혼사는 깨진 걸로 알겠습니다. 애들은 알아서 정리하라고 할 테니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수연아, 얼른 아버지 모시고 가자.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나가려는 우리 가족을 멈추시더니 잠깐 5분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면서요. 우리 딸 인생 망칠 뻔한 거 구한 김에 다른 사람도 좀 구제해줘야 내 마음이 편할 듯 싶다. 내가 연락할 사람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던 우리 가족은 일단 아빠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누군가의 영상통화를 거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어리둥절했지만 예비시모는 저 인간이 지금 무슨 허튼 짓을 하냐는 듯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전화를 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아빠가 전화 거신 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빠는 제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전화기 너머 주인공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어이, 잘 지냈는가?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한가 해서 말이야. 자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말일세. 오, 그래 김전무, 오랜만이야. 무슨 엄청난 도움을 주려고 전화를 했소? 어디 한번 들어보고 도움되는 말이면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사지. 제가 아빠 친구를 보고 놀란 이유는 아빠가 전화 통화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시모의 재혼 상대라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이걸 지켜보고 있는 예비시모와 남자친구 역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 대표 자네 요즘 만나는 사람 있지?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말하는 거 자네가 황당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자네 만난다는 여자 절대 가까이 하지 말게. 아니, 만나지 않는 게 좋아. 이 사람이 뜬금없이 내 나이가 몇인데 자네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해? 아이, 이유나 말해봐.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아빠는 휴대폰으로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예비시모와 그 가족을 잠시 비추더니만 박 대표가 아는 얼굴이지?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는 남자 어머니 되는 사람이 글쎄 자네가 만나는 사람이지 뭔가. 일전에 우리 딸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자네 얼굴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세상 참 좁다 싶었지. 결혼할 때까지는 모른 척하려고 했었지만 오늘 상견례에서 우리 딸 결혼이 그만 오늘 깨지고 말았네.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나? 자네가 만난다는 여기 사모님께서 내가 휠체어를 타는 게 싫으시다네. 아들이 우리 집에 장가와서 머슴 노릇하는 꼴은 못 보겠다지 뭔가. 뭐야? 뜬금없이 전화해서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여자가 자네 사돈이 될 뻔했었다 이건가? 자네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결혼을 깼고? 거참, 내가 들으면서도 할 말이 없네. 지금 오래 통화 못하니 대충 이 정도만 말하고 끊겠네. 자네같이 재산 많고 아직 능력 있는 사람이 늙음하게 여자 잘못 만나 인생 망치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수 있겠나. 그럼 나는 알려줬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아빠는 거기까지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 파악을 했고 예비시모는 콧대 높았던 조금 전과는 달리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까지 깨진 마당에 남의 일이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친구놈이 그 대같이 못된 심보 가진 사람 만나는 건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겠네요. 나머지는 내 친구놈이 선택할 일이니 저는 여기까지 하죠.
그러자 남자친구 엄마는 쩔쩔매며 아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어쩌지요? 아니, 제가 만나는 분하고는 어떤 사이길래. 그 사람은 대기업 퇴직하고 지금 다른 회사 대표이사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그쪽에서 어찌 아시는 건지. 왜요? 장애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 친구 없는 줄 알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건설회사 근무할 때 막역한 동료였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고 지금도 자주 만나는 사이죠. 됐나요? 궁금한 거 풀렸으면 우리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수연 아버님. 아니, 박가사돈.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는 말을 너무 심하게 한 듯 싶습니다. 마음 상하신 거 사과드릴 테니 일단 식사는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식사하시면서 애들 문제 다시 상의해 봅시다. 애들 문제라뇨? 이미 우리는 이혼사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갑자기 태도 바꾸시는 거 참 불쾌하네요. 만나는 양반이 제 친구인 거 알고 이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아빠는 남자친구 엄마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는 혼사를 진행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결혼 당사자인 제가 이 결혼을 못할 듯 싶어요. 오빠랑은 잘 정리할게요. 일단 계약금 걸어놓은 건 다 취소하도록 할게요. 파혼하겠다는 말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럼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아참, 저도 아까 당황하는 바람에 할 말을 못했네요. 저도 내 귀한 딸, 그쪽같이 편견 많고 사람 무시하는 집안에 우리 딸 시집 절대 못 보냅니다. 그리고 내 친구 놈한테는 오늘 당한 거 만나서 자세히 얘기할 생각이니까 그리 하세요. 아니, 우리 아들 혼사랑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남의 개인적인 일에 참견을 하십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사돈어른 친구분한테 다시 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기분 나쁘셨대도 이건 아니죠. 몰랐다면 모를까.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쪽 성품이 개차반인 거 알면서 어찌 그냥 보고 있나요? 그 친구 제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어찌 사람 보는 눈은 없는 것 같은데 남자는 잘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더 할 말 없으시지요? 수연아, 이제 그만 가자. 저는 아빠 휠체어를 밀고 그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저를 따라 나와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가 오늘 큰 물에 저지른 거 사과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 사과하시라고 할 테니까 제발 노여움 푸셨으면 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수연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말만 걷어주세요. 글쎄, 자네 사과는 일단 받겠네. 그러나 자네 모친 사과는 받을 생각 없어.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만 자네 모친 같은 분 밑에서 큰 자네도 솔직히 믿을 수가 없네.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저를 여러 번 보고도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정 못 믿어오시면 제가 어머니랑 연을 끊어서라도 수연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안하네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어. 내 딸이 무슨 죄로 시가 식구들하고 척을 지고 살게 하겠나. 자네나 내 딸은 인연이 아닌 거지. 다른 인연이 있을 거라 생각하네. 자네도 이제 그만하고 우리 딸하고 천천히 정리하도록 해. 아빠는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쳤고 저 역시 그런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하고 돌아섰습니다. 2년이나 사귀었고 저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심호 태도를 보자마자 너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이 딱 그만큼이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결혼은 상견례 날 그렇게 파투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그럼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보고 세상 좁네 하신 게 그분이 아빠 친구라서 그런 거였어요? 그냥 그때 말해주지 그러셨어요.
내가 말해버리면 결혼 전에 네 시모가 얼마나 불편해했겠니? 그래서 모른 척하려고 한 거야. 근데 모른 척한 게 잘한 일이지 뭐냐. 그거 알았으면 그 여자가 오늘 같은 날 본색을 숨겼을지도 모를 일이야. 이래저래 너도 그렇고 내 친구놈도 그렇고 인생 구제했다 생각하자. 세상 좁고 우연한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저도 이런 우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난다는 그분은 우리 아빠의 친구였고 나중에 들으니 꽤나 재산도 많으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날 우리 아빠한테 뱉은 말에 몇 배로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팔자 고쳐보겠다는 노력이 아빠 덕에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어쨌든 파혼은 했어도 천만다행으로 큰돈이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인들에게 청첩장 돌리기 전에 파혼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헤어짐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 몇 번 우리 집에 찾아와 아빠에게 사과를 했고 그 사람 엄마 역시 저에게 문자와 전화로 사과를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는 참다 못한 제가 사과를 받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물은 건 돌이킬 수 없다고 단호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럼 수연이 네가 아빠한테 다시 잘 말해서 그 친구분 마음 좀 돌려주면 안 될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은 걸 알 거 아니니. 공들여 쌓은 탑을 네 아빠가 다 무너뜨려 놓은 거야. 그러니 네가 다시 수습해줘. 나는 그것만 해주면 이제 너한테 연락할 일 없을 거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혼사 망쳐놓고 본인 살 길 찾는 꼴이라뇨. 순간 헤어진 남자친구도 참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엄마 전화는 차단해버렸네요. 그 뒤로 다행히 저는 귀찮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연 들으면서 못된 시어머니 참 많구나 했는데 하필 제가 결혼할 뻔한 사람 엄마가 저런 사람이었다니. 일단 파혼한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거 가슴 아팠어도 연 끊고 나만 보겠다고 하는 말에 넘어가서 결혼 안 한 거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아빠에게 듣기로는 친구분이 전 남자친구 엄마와의 관계는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소식은 들은 적이 없네요.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면 우리 아빠 장애를 문제 삼는 사람과는 아예 상종도 안 할 생각입니다. 아빠의 지혜로움으로 인생 꼬일 뻔한 거 막은 건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도 문제였지만 중간에서 뜨뜻미지근했던 전 남친도 별로였던 것 같네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하셨죠?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저의 파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어떤 조언이든 부탁드립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구독자분들에게 사이다 마신 기분을 안겨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